안녕하세요. 수도권에 사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저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꽃길이었거든요. 결혼 당시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회사를 운영하는 시아버지 혼자만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친딸처럼 잘 대해주셔서 시집살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가정에 충실했어요. 주변 지인들은 다들 시집 잘 갔다고 부러워했고 그래서인지 여기 사연들을 들으면 옛날 드라마나 이혼 관련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이런 저에게도 여기에 소개할 만한 엄청난 일이 하나 터졌답니다.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보시던 친정엄마가 사연 올려보면 재밌을 거라고 하셔서 용기 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 직후 신혼집을 구할 때 혼자인 시아버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하시지 않아서인지 건강하시지만 끼니를 제때 챙겨 드시지 않았거든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함께 살며 시아버지 식사를 챙겼는데 결혼 후 나가서 살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합가할까 생각했지만 시아버지가 같이 살면 아무래도 싸우게 된다며 합가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구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시댁에 방문했어요. 시아버지는 굳이 피곤하게 매주 안 와도 된다고 말은 하지만 항상 우리가 가면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회사에서 20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어요. 항상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 덕에 결혼 후 경제적으로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어느 날 어지간하면 시댁에 부르지 않던 시아버지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니 집에 와달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지 싶어 남편과 시댁에 가보니 웬 중년 여성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사실 내가 예전부터 만나던 사람이야. 이제부터 나도 다시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니? 시아버지는 쑥스러워하며 재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혼자 계신 시아버지가 걱정돼서 노인정 같은 곳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여자친구도 사귀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결혼한다고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시댁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할 기회도 많았는데 그동안 전혀 내색을 안 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시아버지 무릎을 탁 쳤어요. 당신은 무슨 애들 의견을 물어요? 우리가 결혼하는데 얘들 의견이 뭐가 중요해요? 혼인신고까지 다 한마당에. 그런가? 아무튼 이 사람 말대로 혼인신고까지 다 했고 이제 살림도 합치게 됐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아들인 제게 통보하는 건 아닌 듯한데 도대체 언제부터 만나신 거예요? 사실 너희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만난 지 1년은 넘었다. 그동안 내가 노인정 가고 친구 만나러 갔다는 거 다 이 사람 보러 다닌 거였어. 한 번은 아들인 저한테라도 살짝 언지를 주시지 그러셨어요. 매주 집에 찾아왔는데 한 번은 말씀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말하려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너희들이 신경 쓰일 듯해서 일부러 말 안 했어. 그렇지. 우리가 이 나이에 아기를 가질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처럼 같이 늙겠다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우리가 한두 달 만난 것도 아니고 1년을 넘게 만났다. 서로 알 건 다 알 사이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고 니들이나 잘 살아. 항상 조심스럽게 말하시던 시아버지와 달리 시어머니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검소하고 수수한 시아버지와 다르게 시어머니는 목걸이에 반지, 팔찌, 귀걸이까지 액세서리가 한가득이었어요. 제가 볼 때 두 분은 외모부터 성격, 옷 입는 스타일까지
하나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과 단순한 연애도 아니고 살림까지 합치셨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남편 역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당황스럽네요. 아버지의 이런 결정이 이해하기 어렵고요. 하지만 두 분이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니까 앞으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우리 아들은 이해해 줄 줄 알았어. 내가 이 사람과 늙은 나이에 싸워서 뭐 하겠니? 나는 평생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좋단다. 며느리 너도 축하해 주는 거지? 네, 사실 민재 씨처럼 저도 많이 당황스럽긴 하네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도 내심 아버지와 평생 함께할 분이 계셨으면 했는데 다행이다 싶어요. 뭐 아버지가 좋으시면 된 거죠. 축하드려요 아버지, 어머니. 그래, 내가 이제부터 시어머니네. 요새 고부 갈등이 심하다지만 이렇게 가족이 되었으니 한번 잘 지내보자. 시어머니는 제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왠지 앞으로 힘든 날들이 펼쳐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동네에서 국밥집을 크게 하셔서 남편이 회사에 있는 시간에는 국밥집에서 부모님 일을 돕고 있었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영업 준비를 하며 어제 있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뭐? 시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나이 들고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누군가 옆에 같이 있는 게 좋긴 하다만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네. 엄마도 그렇지? 게다가 시어머니가 말이 엄청 직설적이야. 안 그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려운 사이인데 시어머니는 성격도 세신 분 같아서 너무 걱정돼. 여자한테는 시어머니가 생긴다는 게 부담이긴 하지. 우리 딸 걱정되네. 그래도 우리 딸은 워낙 야무지니까 잘할 거야. 혹시라도 부당한 대우 받으면 무조건 참지 말고 할 말은 다 하고 살아. 안 그러면 너 속병 난다. 알겠지? 참, 그럼 바깥 사돈한테 반찬들 안 가져다 드려도 되니? 시아버지가 엄마 반찬 좋아하셨는데 가져다 드려야 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더 가져다 드리지 뭐. 사실 친정엄마는 매주 수요일마다 시아버지한테 밑반찬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엄마 손맛이 꽤 좋은 편이거든요. 시아버지는 엄마에게 아주 고마워하시며 반찬을 맛있게 다 드셨습니다. 마침 이날은 수요일이라 여느 때처럼 저녁에 반찬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항상 시아버지 혼자 계시던 집에 시어머니가 나오니 정말 어색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냐? 난 너 부른 적 없는데? 원래 매주 수요일 저녁 때마다 시아버지한테 반찬을 가져다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집에 계시죠? 잠깐 인사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들어올 필요 없다. 잠깐 앞에 슈퍼 가셨어? 참, 너희 엄마가 사거리에서 국밥집 한댔지? 네, 맞아요. 엄마가 직접 밑반찬을 다 만드셔서 항상 시아버지께도 드리곤 했어요. 그래? 반찬을 참 많이도 보냈네. 그런데 일을 어쩌나? 오늘 외식하려고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시아버지랑 외식이요? 그래, 외식. 뭘 그리 놀라니? 사실 시아버지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밖에서 절대 음식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밥이 있는데 왜 굳이 나가서 돈을 쓰냐고 하시며 외식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런 시아버지가 밖에서 외식하신다니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가 싶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특별한 날 아니면 외식을 하지 않았거든요. 밖에서 왜 굳이 돈 쓰냐면서요. 그랬던 아버지가 특별한 날도 아닌데 외식한다고 하시니 의외라서요. 너가 참 곰 같은 며느리였나 보다. 아무리 시아버지가 그래도 며느리가 알랑방귀 끼어가면서 외식하자고 해야지.
가족끼리 외식하면 기분 전환도 되고 서로 친분도 쌓이고 얼마나 좋아? 얘야,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야. 여자가 여우짓을 해야 남자들이 지갑도 열리고 밖에도 나가기도 하는 거란다. 알겠니? 내가 인생 선배로서 네 시어미로서 앞으로 많이 가르쳐야겠다. 아무튼 이 반찬들은 네 시아버지한테 잘 전달해주마. 얼른 가봐. 시어머니는 들어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외식하러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쫓아내듯이 보냈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와 굳이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왔네요. 며칠 뒤 주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말 중 하루는 시댁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댁에서 밥 먹을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게 되었는데 엄마가 해준 반찬들이 그대로 버려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친구와 통화 중이어서 거실에 있던 시아버지에게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버님, 상 다 차렸어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 보니까 엄마가 해준 반찬들이 있던데 왜 안 드시고 다 버렸어요? 아, 그거 한 입 먹어보니까 다 상했던데 맛이 이상해서 버렸다. 네? 그 반찬들 수요일에 엄마가 만들자마자 가져온 거예요. 상할 리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대니? 음식이 좀 상했으면 버릴 수도 있는 거지. 괜히 상한 음식 먹었다가 탈라면 병원비가 더 나와. 요새 병원비도 얼마나 비싼데 잔말 말고 밥이나 먹자. 가서 네 시어머니나 불러와. 항상 웃어주시고 한없이 친절하시던 시아버지가 정색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더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섭섭한 마음을 뒤로하고 시어머니를 부르러 방문을 놓고 했는데 듣지 못했는지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는 문이 열렸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안 싸더니 반찬을 보냈는데 그 싸구려 국밥집에서 어디 좋은 식재료 쓰겠니? 보나마나 그냥 떠리로 파는 거 아무거나 주워다가 대충 만들었겠지. 그런 거 잘못 먹으면 바로 탈나는 거 알지? 그래서 며느리가 주자마자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다 처박아 놨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일인데 왜 그렇게 사람 귀찮게 하는지 몰라. 요새 누가 그딴 음식 먹는다고. 시골집 개도 그딴 음식 안 먹겠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옥자야, 며느리 들어왔다. 나 끊는다. 야, 너는 왜 남의 방에 함부로 막 들어와? 남의 집에서 방에 들어올 때는 노크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 아니야?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문을 벌컥벌컥 열어? 저 여러 번 노크했는데 어머니가 못 들으셔서 방문 연 거예요. 그런데 방금 하신 말 뭐예요? 저희 엄마가 정성껏 해주신 음식 먹어보지도 않고 버리신 거예요? 그래, 다 버렸다. 맛대가리 없는 국밥집에서 만들어 봤자지. 너네같이 싸구려 국밥집에서 좋은 식재료를 구할 수나 있었겠니? 저희 엄마 매일 새벽 시장 가셔서 좋은 식재료 구해다가 하나하나 손질해가며 정성껏 요리하세요. 음식 가지고 허튼 장난치시는 분 아니라고요. 웃기고 있네. 만약에 진짜 그렇게까지 했으면 그렇게 국밥이 싼 게 말이 되니? 너네 엄마는 무슨 땅 파서 장사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무튼 우리는 이제 반찬 가게에서 사 먹을 테니까 이딴 쓰레기 음식 안 줘도 된다. 쓰레기 음식이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래, 말 다 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네 가게에서 가격을 낮추니까 우리 가게가 상대적으로 비싸지잖아.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닌데 말이야. 너네 가게 때문에 우리 가게 다 말아먹게 생겼어. 이건 상도에 어긋나는 일이야. 사실 시어머니도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는 국밥집 근처에서 비슷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 국밥집은 평일 점심시간은 물론 저녁 시간까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거의 매일 꽉 차 있는데
시어머니 국밥집은 장사가 거의 안 되고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어머니 국밥집 장사 안 되는 게 왜 우리 엄마 탓이에요? 설마 우리 친정 가게가 잘 돼서 셈이라도 나셨어요? 그래서 반찬들도 다 버리신 거예요? 그래, 내가 경쟁 가게 밑반찬을 왜 먹어야 하는데? 밖에서 간판만 봐도 짜증나는데 그 집에서 나온 음식을 내가 왜 먹어야 하냐고. 시어머니와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부엌에 있던 시아버지와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며느리 너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할 망정 왜 그리 소란이냐? 너 원래 이런 아이였냐?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여보, 별일 아니에요. 세은이가 오해해서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밥이나 먹으러 가요. 아무래도 서로 살아온 세월이 다른데 크고 작은 오해나 말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당신은 어쩜 이리 속도 깊어. 며느리가 큰 소리를 냈는데 혼내지도 않고 말이야. 세은아, 이 사람 네 시어머니야. 잘 모셔야 한다고. 다시는 이렇게 큰 소리 나지 않게 해라. 한 번만 더 집에서 이런 소란 생기면 크게 혼낼 거야. 알겠지? 아버지, 왜 세은이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어머니가 세은이한테 뭐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내 안사람이? 그럴 리 없다. 저 사람이 얼마나 바르고 착한 사람인데 둘이 말다툼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세은이 잘못이지 내 안사람 잘못은 아니야. 재혼 전 시아버지는 항상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함부로 속단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화를 내시는 현명한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재혼하더니 무조건 시어머니 편만 들어주는 것 같아 속상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시어머니를 사랑하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어쨌든 이 난리 후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밥도 안 먹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친정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지금 집에 좀 와라. 네? 지금 저 친정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따로 할 말도 있고 줄 것도 있으니 빨리 와. 어머니, 그래도 제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 막 나와요? 지금 브레이크 타임 시간이잖아. 손님도 없는데 왜 못 오니? 빨리 와라.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그냥 올 것이지 뭘 그리 말이 많아? 하도 오라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따로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걸로 보아 지난 주말에 엄마 음식을 버리고 우리 가게를 안 좋게 이야기했던 걸 사과라도 하려나 싶었어요.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시아버지 남편이 다 있는 자리에서 바로 사과하기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날 기분은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어른이고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니 오늘 잘 이야기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시댁으로 들어섰습니다. 시댁에 가니 시아버지는 친구 잠깐 만나러 갔고 시어머니 혼자 집에 있었어요. 며칠 만에 간 시댁은 뭔가 달라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거실에 못 보던 안마의자도 있었고 TV와 냉장고까지 다 최신형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처음 오는 사람처럼 뭘 그리 두리번거려? 잠깐 앉아봐라. 일단 이거 받아. 시어머니 앞에는 웬 한약 상자가 있었어요. 이게 웬 한약이에요? 저 한약 잘 못 먹는데. 생각해보니까 너 나이가 적지도 않은데 아직 아기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아기 잘 들어서는 약 지어왔다. 아무리 요새 딩크족이라며 아기 없는 집이 많다지만 그래도 여자는 시집 왔으면 그 집의 대를 이어야 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딸 말고 반드시 아들을 낳아. 시어머니가 오늘 부른 이유는 사과가 아니라 얼른 아기를 가지라는 독촉하려고 부른 거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나이가 40이 넘어 내일 모레면 50이지만 아직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싫은 건 아니고 젊을 때는 아기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원래 우리 부부는
아들, 딸 둘씩 낳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는 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자궁 내막에 암이 생겨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고 이제 다시는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되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시아버지는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말을 안 했더라고요. 저 사실은 몇 년 전에 자궁 드러냈어요. 그래서 아기 가지는 한약 필요 없어요. 뭐? 그럼 진작 말을 해야지. 이게 지금 얼마짜린데? 한약방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라도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면 제게 전화라도 하시던가요. 여자면 당연히 자궁이 있다고 생각했지. 이걸 나이 먹은 내가 먹을 수도 없고 이를 어쩐담? 그나저나 나는 손주 자식도 못 보겠구나. 내 친구들은 다들 손주재롱 보며 행복하게 살던데. 나는 그 소소한 행복조차도 느낄 수 없겠어. 시어머니 말에 속상하기도 하고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저 고개만 숙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기도 못 낳는 게 어디 여자야? 겉껍데기만 여자면 뭐해? 우리 아들 진짜 불쌍하네. 어쩌다가 저런 무식한 곰 같은 걸 아내로 맞이해서 지 자식도 못 안아보고. 얼굴이라도 반반하면 같이 사는 재미라도 있을 텐데. 시어머니는 작은 말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솔직히 시아버지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어머니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여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궁을 드러냈으면 몸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나 시어머니란 사람은 제 몸 걱정은커녕 그저 자기 손주 못 본다고 불평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뭐, 나 그냥 혼잣말 했다. 혼잣말도 네 허락 받고 해야 하니? 겉껍데기요? 말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저라고 자궁 드러내고 싶었겠어요? 저 누구보다 아기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몸이 이렇게 된 걸 어쩌라고요? 남의 집 대를 댕강 끊어먹은 년이 뭘 잘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큰 소리야? 너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 집에 발도 못 붙이고 그대로 쫓겨났어. 칠거지약을 범했다고. 죄인 주제에 어디서 이렇게 당당해? 그동안 네 시아버지가 오냐오냐 해줬나 본데 나는 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그러고 다니는 꼴 절대 못 본다.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죄인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자고로 남자는 바깥 일을 잘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잘해야 집안이 잘 돌아가는 법이다. 그 집안일에는 아기를 낳고 양육하는 일도 포함되고. 그런데 너는 아기를 갖지 못하니 청소라도 잘해야 하지 않겠어? 밥을 처먹었으면 밥값은 제대로 해야지. 온 김에 집 청소나 하고 가라. 제가 왜 시댁 청소를 해야 하죠? 그리고 집은 때 빼고 강내서 아주 깨끗하게 잘 치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민재 씨 신경 하나도 안 쓰이게 집안일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요. 애도 못 낳는 년이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며느리는 시댁도 청소하고 관리해야 하는 거야. 잔말 말고 얼른 안방부터 청소해. 시어머니는 청소기를 건네며 안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얼결에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 옷장이 열려 있었어요. 옷장에는 명품 옷에 가방, 그리고 새 명품 구두까지 있더라고요. 이걸 다 팔면 집 한 채 값은 나올 정도였죠. 야, 너 청소하라니까 왜 남의 옷장은 훔쳐보고 난리야? 그게 다 얼마짜린지 아니? 하나라도 없어지면 가만 안 둘 테니까 손도 대지 마. 그때 외출한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어머, 여보 일찍 왔네요. 앙칼지던 시어머니 목소리는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소울톤의 애교 섞인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집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둘이 싸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려. 세은이 너는 왜 안방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냐? 여보, 내가 청소기 돌리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세은이 시켰어요. 며느리인데 좀 시켜도 되죠?
나이 든 당신보다 젊은 며느리가 하는 게 더 낫긴 하지. 그런데 둘이 왜 싸웠어? 아버님 오셨어요? 싸운 건 아니고 안방 청소하다가 어머니 옷장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뭐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어머니 명품 옷이며 가방이 정말 많네요? 이거 다 엄청 비쌀 텐데. 너는 청소기 돌리다 말고 왜 안 사람 옷장을 훔쳐봤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건 예의가 아니다. 다신 그러지 말아라. 네, 아버님. 시아버지가 저를 혼내자 시어머니는 옆에서 아주 고소해 죽겠다는 듯한 얄미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며느리한테 너무 그러지 마요. 쟤도 여잔데 갖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뭐. 당신이 나한테 저 많은 명품을 다 사준 건데 얼마나 부럽겠어요. 네? 저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을 아버지가 직접 사주신 거라고요? 그럼 여자는 명품을 들고 다녀야 한다며 아버지가 다 사준 거란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명품 옷과 가방이 때에 따라 필요하기는 하지만 한두 개면 되잖아요. 야, 네가 뭔데 내 남편이 사주는 걸 뭐라 해?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이 많이 필요한가요? 그 입 못 닥쳐? 애도 못 낳는 년이 어디 시부모한테 함부로 입을 나불거려? 당신은 도대체 그동안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애도 못 낳는 년이 이렇게 당당해요? 어머니 사치 부리는 거랑 저 아기 못 갖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치가 아니면 뭔데요? 뭐? 너 말 다 했어? 네가 뭔데 내 남편이 나한테 사주는 걸 뭐라 해? 시어머니는 발끈해서는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왜 머리채를 잡아요? 이 손 놓으세요. 시아버지는 이 상황을 보고서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밀쳐내서 겨우 제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었네요. 며느리야, 방금 네가 한 말은 선 넘었다. 필요해서 산 건데 사치네 과하다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다시는 시어머니한테 그런 선 넘는 언행은 하지 말아라. 이걸 사준 나도 기분이 좋지 않구나. 시아버지는 철저히 시어머니 편이었고 더는 그런 시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청소기를 집어 던졌어요. 두 분의 사랑이 아주 뜨거워서 여기 못 있겠네요. 청소고 나발이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 머리채 잡은 거 다 고소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가니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 있더라고요. 남편은 폭탄 맞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랑 머리는 왜 그래? 놀란 남편에게 시댁에서 있던 일을 다 말해주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당장 시댁에 쫓아가려고 했으나 또다시 그 집에 가서 싸울 기운이 없어서 그냥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시댁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원래 저는 시아버지와 종종 통화했는데 전화조차도 없는 걸 보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혼자 살 때 월 50만 원도 안 쓰는 절약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거든요. 냉장고 TV를 한 번 구매하면 최소 10년은 썼고 중간에 고장나도 어떻게든 고쳐서 사용했습니다. 옷에 구멍나도 바느질을 해서 최소 5년은 입었고 양말 한 짝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시어머니와 결혼한 후로 명품 옷과 가방을 사고 가전제품도 최신형으로 다 바꿨잖아요. 이게 다 뭐겠습니까? 보나마나 시어머니한테 휘둘린 거겠죠. 솔직히 이러다가 나중에 뭔 일이 날 것 같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치라는 단어 썼다가 머리채 제대로 뜯기고 왔는데 더 관여했다가는 난리 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시어머니에 대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친정 가게로 가는 길에 시어머니 국밥집이 있었거든요. 오다 가며 가게 안을 슬쩍 쳐다봤는데 한 번도 시어머니가 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가게에 자주 없더라고요.
장사는 전부 직원한테 맡겨둔 상태였고요. 하루는 직원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길래 얼른 가서 요새 사장님 잘 나오냐고 물어봤어요. 사장님이요? 우리 사장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오세요. 사실 시어머니는 평일에 매일 출근한다며 자기도 참 바쁜 사람이라고 생색낸 적이 있었거든요. 매일 출근하면서 가게는 내팽겨두고 어딜 가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하루 날 잡아서 시어머니를 미행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출근하듯 집을 나와 근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명품관에서 아이쇼핑을 하다가 점심 먹을 쯤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팔짱을 끼는 걸 보니 보통 사이가 아닌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몰래 사진 찍어두고 친정가게에 출근해 친정엄마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사진을 가만히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남자가 너네 시어머니랑 같이 있었다고? 응. 팔짱까지 끼는 거 보면 보통 사이는 아닌 게 확실해. 세상에, 얘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야. 얘 옛날에 사기죄로 감방도 다녀왔다던데. 아무래도 너네 시어머니 이상하다. 한번 잘 알아봐. 아, 길 건너에 흥신소 있던데 거기에 의뢰해보던가.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뭔가 잘못 걸린 것 같아서 걱정된다. 저는 당장 흥신소로 가서 그날 시어머니를 의뢰했어요. 예상에도 없던 큰돈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를 위해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 직원에게 연락이 왔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라는 분 연세도 있으신데 아주 대단하시네. 무려 두 남자 사이를 오가며 불륜을 저지르고 계셨어요.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는데 참 건강하시네. 아무튼 지금 사진 보낼 테니까 한번 봐봐요. 사진을 보니 그때 백화점에서 팔짱 끼던 사기꾼 남자 말고도 또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평생 착실하게 돈만 모으며 살아온 시아버지를 꿰어서 시아버지에게도 명품을 차곡차곡 받아낸 것이죠. 시어머니의 기가 막힌 만행들이 수많은 사진 속에 담겨 있었죠. 이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때마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너네 시아버지 생신 아니냐? 네가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생일상 차려야 하지 않겠어? 네, 그래야죠. 그날 시아버지 생일상 차리러 갈게요. 그럼 애도 못 낳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그럼 그날 늦지 않게 와라. 나 우리 집 어지럽혀지는 거 싫으니까 음식은 니네 집에서 만들어 와. 속으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던 함께 모인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 말이에요. 시아버지 생신날 미역국에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잡채와 갈비찜을 만들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뭐야, 음식 이거밖에 안 해왔어? 명색이 시아버지 생일인데 저는 기본으로 했어야지. 아버지 전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세은이 말이 맞아. 저는 기름져서 싫다. 그냥 상이나 얼른 차려. 그동안 시어머니 말만 지지해주던 시아버지가 제 말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간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 손목에 꽤 비싸 보이는 시계가 있었어요. 어머, 어머니, 그 시계 너무 예쁘네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누가 사준 거예요? 이거 당연히 네 시아버지가 사줬지.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왜 내 뺨을 때려? 뭐? 내가 이 시계를 사줘? 난 너한테 시계는 사준 적이 없는데 이 시계는 어떤 놈이 사줬어? 어떤 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년이 사람 한 명 바보 만드니까 아주 재밌었냐? 아이고, 내 팔자야. TV에서나 보던 꽃뱀한테 걸려들 줄이야. 네가 쓴 돈 전부 다 받아낼 거야. 네가 사람 아주 잘못 봤어. 시아버지는 시모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시댁에 오기 전
시아버지에게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모두 다 보내놓고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이미 다 말해놨고요. 명백한 증거가 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니라고 발뺌을 했어요. 꽃뱀? 내가 왜 꽃뱀이야? 당신 노망 났어? 어머니, 이래도 모른 척 하실 거예요? 보다 못한 저는 시어머니한테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모조리 다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보더니 핏기가 사라진 얼굴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털썩 주저앉아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그냥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러면 나 진짜 허튼 짓 안 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요. 이 나이에 이혼당하면 나 어떻게 살아요? 누가 날 데려가줘요? 진심으로 믿고 여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뒤통수 맞은 시아버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상에 있던 생일 케이크를 그대로 시어머니 얼굴에 내리꽂았습니다. 닥치고 그놈들 누구야? 그 새끼들 언제부터 만난 거냐고. 이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만났어요. 아니 훤칠하게 생긴 사람이 누나라면서 쫓아오니까 나도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뭐? 그럼 이놈한테 가서 살면 되지. 왜 나한테 빌붙어 있는데? 그런데 너무 사정이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사다 준 명품들 하나씩 팔아서 돈 주고 그랬어요. 아유,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내 돈으로 엉뚱한 놈 먹여 살렸네. 드라마에서나 보던 머저리 호구 같은 등신이 바로 나였어. 그럼 이놈은? 이 사람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 많다고 해서 몇 번 만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남자 꽃뱀이었어. 참나, 꽃뱀이 꽃뱀한테 물렸네. 더는 못 봐주겠다. 나가. 네? 지금 나가라고요? 귓구멍 막혔어? 나가라고. 이 집 내 집이야.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은 이 집에 있을 자격 없어. 당장 나가. 우리 이혼이야. 못 나가요. 내가 이 집에서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한 번만 봐줘요. 나만 사랑한다며. 제 남편까지 합세해서 사기꾼 시무를 현관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시부는 씩씩대며 참지 못한 분노를 잠재우더니 제게 얼굴을 차마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하셨죠. 며느리한테 못난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100번 1000번 맞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봐. 원래 회사 운영하면서 사람 참 잘 봤는데 어쩜 이렇게 홀딱 속아버렸는지 원. 아무튼 며느리한테는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진심 어린 사과를 듣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에 시아버지를 보며 정말 인품 좋으시고 멋진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했거든요. 저를 막내딸처럼 생각한다며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아들인 남편이 아닌 저를 먼저 챙겨주던 분이었어요. 이랬던 분이 재혼 후 갑자기 달라지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섭섭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 못난 시아비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았구나. 내가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그러나 시아버지 말 한마디에 쌓이고 쌓인 서운한 감정들이 눈 녹듯 녹아내리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뒤로 2년이 지났고 저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 친정 부모님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바쁜 점심 장사를 마치고 브레이크 시간에 잠시 쉬는데 웬 꾀지지한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전 시모였습니다. 어머, 꼴이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품들은 다 어디 가고 웬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오셨대. 세은아, 잘 지냈지?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앞에 직원 구한다는 거 보고 들어왔어. 네?
저희 가게에서 일하겠다고요? 왜요? 사실 나 너네 시아버지한테 소송당해서 그동안 썼던 돈 다 갚으려고 국밥집 팔아버렸어. 내 재산들은 그 꽃뱀 놈들한테 다 뜯겨서 찜질방 갈 돈도 없어서 노숙하고 있단다. 그래서 말인데 나 진짜 돈 벌고 싶어. 여기서 일 좀 시켜주면 안 될까? 사정은 딱하지만 일을 어째요? 우리는 직원을 뽑지 꽃뱀을 뽑지는 않거든요.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다가 남자를 깨어서 단골 손님들을 데리고 나갈 수도 있고요. 전시모는 화가 잔뜩 나 씩씩거리더니 예전처럼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잽싸게 제가 피한 바람에 결국 잡지 못했고 전시모는 소리를 질렀어요. 꽃뱀? 너 말 다 했어? 내가 너네 시아버지한테 들킨 이유가 뭔데? 네가 사진 찍어서 보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양심이란 게 있으면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 그건 무슨 논리야? 나는 진짜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당신이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내가 왜 당신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데? 뭐? 당신? 야, 내가 너 전 시어머니였어. 어디서 반말이야? 진짜 한 대 맞고 싶어? 전 시모가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어 올렸고 저는 그 손을 막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에 있던 친정엄마가 국자를 들고 와선 전 시모의 뒤통수를 후려쳤어요. 이 여편네가 지금 누구 딸을 때리려고 손을 올려? 저기 CCTV 안 보여? 내가 친히 신고해줘? 콩밥 한번 먹어볼래? 전 시모는 친정엄마를 보더니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 사장님 되시죠? 진짜 제가 참 염치가 없는데 한 번만 부탁 좀 합시다. 보시다시피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진짜 딱 한 번만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배도 고프고 갈 데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죽을 지경입니다. 사장님도 저 아시죠? 저도 국밥집 경영해봐서 일은 아주 잘합니다. 그래요? 정말 여기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게는 손님이 아주 많아서 일이 많아요. 거기 직원들 3명 정도 할 일을 혼자 하게 돼도 상관없어요? 시켜만 주시면 뭐든 열심히 할게요. 제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요. 제발 일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한번 일해봐요. 엄마, 미쳤나 봐. 이 사람을 믿고 일을 시킨다고요?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사람 마음 가지며 장난치며 돈이나 뜯어먹던 꽃뱀이었다고요. 야, 너 말 조심 안 해? 이봐, 당신이나 말 조심해. 여기서 일하게 해주는 대신에 우리 딸이랑 말 한마디도 섞지 말아요. 아, 그리고 꽃뱀이라고 했으니 식사하는 손님들에게도 말하지 마요. 그냥 영업 중에는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고 브레이크 시간에는 청소나 해요. 알겠어요? 그날 저녁부터 전 시모는 우리 가게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음식 제조는 전혀 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가게만의 비법을 훔쳐서 자신 이름으로 국밥집을 새로 낼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 설거지, 청소, 음식물 처리 등 허들의 일만 연락에 시켰습니다. 그래도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사돈 대신 복수라도 해야겠다며 최대한 힘든 일만 골라서 시켰습니다. 최저 시급으로 말이죠. 하루는 브레이크 시간에 저녁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 시모가 엄마 몰래 제 앞에 오더니 자기 등에 파스를 붙여달라고 내밀더라고요. 얼마나 파스 붙여줄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와서 일어나 하는 생각에 마지못해 붙여줬습니다. 아이고, 나이 먹고 이딴 일 하려니까 죽을 맛이야. 그래도 너랑 나랑 시어머니, 며느리로 인연을 맺은 사이인데 너네 엄마한테 잘 말해서 어떻게 일 좀 줄여달라고 하면 안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길래 대답할 가치도 못 느꼈죠. 전 시모는 계속 엄마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청탁을 하더라고요. 이봐요.
잘리고 싶어요? 우리 딸한테 말 한마디도 섞지 말라고 했죠? 엄마,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일 좀 줄여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아, 일을 좀 줄여달라? 그럼 오늘부로 일 그만두세요. 평생 쉬면 되지. 두르고 있는 앞치마 여기 던지고 나가세요. 아이고,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 따님한테 말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닦으면 되죠? 전 시모는 엄마 말에 꼼짝도 못하고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주 고소하고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이혼 후 인생 최악의 날들을 지내는 전 시모와는 달리 시아버지는 인생에서 가장 여유롭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운영하던 회사 대표 자리를 남편에게 물려주고 퇴직하셨거든요. 그 덕에 남편은 사장이 되었고 전보다 더 열심히 일에 몰두하느라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부터 아침밥 차려주고 점심때 먹을 도시락도 챙겨주느라 정신없네요. 사실 시아버지가 이혼한 뒤에도 한동안은 서먹서먹했는데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밥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비싼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신답니다. 메뉴는 온전히 제가 선택하고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메뉴를 고르지 못하자 인당 20만 원이나 되는 비싼 뷔페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니 시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가 그때 그 사진을 보내주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그 꽃뱀한테 올려서 내 돈 다 바치면서 살았을 거다. 너한테는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